현재 마블은 DC에게 손절당한 배우 헨리 카빌을 캐스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까진 마블에 편입될 가능성에 대한 루머만 돌았지만 지금은 아예 구체적인 배역까지 언급되고 있죠. DC에서 완벽한 슈퍼맨 그 자체를 보여줬던 헨리 카빌은 마블의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깜짝 등장한 전적도 있습니다. The Cavalrine. 그런데 경쟁 제작사의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를 데려올 만큼 현재 마블은 조금 급한 느낌이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충격적인 최근 마블 관련 소식과 앞으로 그들이 보여줄 행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Let's fucking go. 얼마 전 캡틴 아메리카의 세대 교체를 통해 마블이 일종의 리부트를 노렸던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가 개봉했고 마블족들에겐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죠. 마블 팬이 아닌 사람들에겐 무려 17년짜리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개봉한 인크레더블 헐크를 보지 않았다면 등장인물들에 대해 깊게 이해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다행히 디즈니가 열심히 망치고 있던 마블에서 드디어 히어로의 근본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 덕분에 마블은 망했다는 말은 좀 사라졌고 Impossible. 다음 작품을 기대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결국 앞으로 중요한 것은 마블을 말아먹기 시작한 멀티버스 사가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인데요. No. With the whole multiverse thing. I think it's been steadily great since Endgame. 앞으로 마블 행보를 알기 위해선 그전 히스토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티버스 사가는 페이지 4, 페이지 5, 페이지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을 장식한 페이지 4는 이미 끝나긴 했지만 구성이 정말 족같았죠. 주옥이요. 셀레스티얼 하나만 잘 뽑고 나머진 다큐멘터리였던 이터널스, 토르라는 캐릭터를 너무 가볍게 소모해버린 토르 4편, 그 외 아이언하트가 등장했던 블랙팬서 2, 미즈마블, 쉬얼크 등이 있는데 라인업만 봐도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 페이지 5가 시작됐는데 마블 팬 반 이상이 등을 돌리게 한 영화가 있지만 굳이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마블은 이제서야 심각성을 느꼈는지 팬들을 달래주기 위해 2024년엔 데드풀과 울버린을 개봉했고 올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로 근본을 다잡은 것이죠. 마블이 길을 되찾은 만큼 페이지 5 마무리가 중요한데 현재 영화 1개, 드라마 2개, 총 3개 작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드디어 잘하나 싶긴 한데 함정 카드도 하나 숨어있죠. 먼저 영화는 썬더볼츠가 있습니다. The Thunderbolts. Can't call ourselves that. God, thank you. 북미에선 5월 2일에 개봉 예정인데 처음 이 영화가 언급됐을 땐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마블 영화에서 조연 정도로 등장한 캐릭터들이 모여 하나의 단독 영화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냥 외전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죠. 최근 예고편이 추가로 풀리며 그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Who will keep the American people safe? You thought you were gonna be some great saviors? 바로 사람들을 그림자로 만들어버리는 역대급 빌런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썬더볼츠라는 영화가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밥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갑자기 꽤나 무게감 있는 영화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이 영화가 중요해진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페이지 6를 시작하는 판타스틱 4와 연결점이 있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죠. 썬더볼츠의 메인 빌런은 센트리로 알려져 있는데 개량된 슈퍼솔저 혈청을 맞은 인물로 강력한 힘을 얻는 반면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인해 사악한 인격 보이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이드라는 인격이 코믹스에서 자기 자신을 갤럭투스라고 지칭하는데요. 이 갤럭투스의 뒷모습이 최근에 풀린 판타스틱 4 예고편에 등장했었죠. 마블 페이지 간의 연결점을 위해 머리를 정말 잘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썬더볼츠가 페이지 6로 넘어가기 위한 영화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 2개가 남아있는데요. 먼저 데어데블 본 어게인이 올해 3월 5일 개봉될 예정입니다. Chaos must reign. 오래전부터 마블 영화를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데어데블 영화는 현재 배트맨을 연기하고 있는 벤 애플렉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MCU가 본격적으로 흥행하며 드라마로만 제작되고 있는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도 얼굴을 비췄죠. How did you just do that? I'm a really good lawyer. 무엇보다 해외에는 팬들이 많지만 국내엔 팬이 많지 않아서 외전격으로 드라마로만 나오다가 언젠가 MCU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함정 카드가 있는데요. 아이언하트가 올해 6월 24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Anyone who's ever accomplished anything iconic in life. 좋다. 마블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케바 부뉴얼로 근본을 다시 잡았고 썬더볼츠로 페이지 6의 연결점 만드는 거 보면 얘네 정말 고생했구나 정신 차렸구나 싶다가도 아이언하트 제작 취소는 안 하는 거 보면 대체 미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가늠이 안 갈 정도이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추가 소식 또한 존재합니다. 먼저 예고편이 풀리며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등장했던 앤서니 라모스가 더 후드로 출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캐릭터는 원작에서 고스트라이더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고스트라이더의 힘이 강력한데 더 후드라는 캐릭터는 원작에서 타노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 전적이 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더 후드 캐릭터 추가 소식이 루머가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되며 아이언하트 시리즈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언하트는 과학 그리고 마법의 대결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과학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이 아이언맨 1편에서 큰 존재감을 보여줬던 오베디아 스탠의 아들 에제키엘 지크 스탠의 출연 루머가 추가되었고, 동시에 마블 세계관의 우주적 존재 중 하나인 메피스토라는 악마 출연 루머까지 추가되었죠. 메피스토는 고스트라이더의 힘을 부여하는 존재인 만큼 출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블이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피니티 사가도 인간에서 시작해 우주적 존재인 타노스까지 등장시킨 만큼 어쩌면 아이언하트가 이번 멀티버스 사가의 스케일을 확장하는 다리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팬 입장에서 바라는 건 아이언하트가 아이언맨 뒤를 잇게 되는 과정이 어이없긴 했지만 이렇게 된 김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멀티버스를 마무리하는 페이지 6를 위해 마블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먼저 페이지 6는 판타스틱 4로 시작하고 최근 예고편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셀레스티얼급 존재인 갤럭투스의 모습이 등장했죠. 다행히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올해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대되는 한편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2015년 마블이 판타스틱 4를 다시 제작했던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진짜 제대로 망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히어로 영화 타이틀과 함께 재앙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죠. 그도 그럴 것이 마블 팬인 저조차도 이 영화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어떤 장면을 봐도 새롭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마블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었죠. 이번 판타스틱 4의 메인 빌런은 갤럭투스인 것이 확실해졌지만 닥터둠이 판타스틱 4의 숙적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닥터둠을 로다주가 연기하게 되었는데 짧게나마 판타스틱 4에 등장하거나 쿠키 영상에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로다주가 연기하는 닥터둠을 보기 위해 그리고 우주적 존재인 갤럭투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페이지 6를 시작하는 판타스틱 4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원더맨이라는 드라마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자세한 것들이 풀리진 않았지만 마블 세계관을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캐릭터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 원더맨은 엑스맨 중 한 명인 비스트와 절친한 친구인데 마블이 멀티버스 사가 뒤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뮤턴트 사가입니다. 원더맨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드라마로 제작되는 만큼 멀티버스와 뮤턴트 사가의 다리 역할을 하는 외전 정도로 그칠 것 같죠. 그리고 멀티버스 사가를 마무리하는 영화는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로 2027년에 개봉될 예정인데요. 거기까지 가는 2026년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마블은 2026년에 영화 4개 그리고 드라마 1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드라마는 화이트 비전 단독 드라마라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고 영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 순서대로 제목 미정 1, 어벤져스 둠스데이, 스파이더맨 4, 제목 미정 2가 있는데요.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블레이드 리부트 소식이 있었습니다. Night's just getting started. 데드풀과 울버린에서도 블레이드 리부트를 암시했었죠. 그리고 2026년을 시작하는 제목 미정 마블 영화가 블레이드라고 추측되었는데 이거 지금 제작 취소 2기를 맞았습니다. 작년 말까지 감독직이 공석이었고 아직까지도 추가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죠. 심지어 배우 캐스팅까지 끝난 상태였는데 어쩌면 이대로 묻힐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팬들에겐 꽤나 비극적인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을 시작하는 제목 미정 영화가 무엇이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개봉될 예정인데 마블이 루소 형제를 복귀시키며 모든 각본을 갈아엎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영화라 오래전부터 각본 작업이 되어 있었는데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기존 스토리는 단 하나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죠. 둠스데이 다음으로 스파이더맨 4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블 영화를 스포하기로 유명한 톰 홀랜드는 과거의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이 개봉하기 전 마블 평행세계 스파이더맨들이 모여 싸우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진짜 영화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톰 홀랜드는 스파이더맨 4는 빌런이 된 스파이더맨이면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전적이 있는 배우라 이게 진짜 스토리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파이더맨 캐릭터 판권을 가지고 있는 소니가 추후 제작이었던 스파이더맨 관련 영화들을 줄줄이 취소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몇 개 취소한 정도가 아니라 유니버스 자체를 종결시켰습니다. 모든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가 처참한 성적을 보였고 이 때문에 작년 말부터 소니가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판권을 마블 스튜디오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 중이란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현실이 될 경우 2026년에 개봉할 스파이더맨 4 또한 각본이 갈아엎힐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 미정 마블 영화 하나가 2026년 말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2027년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를 끝으로 멀티버스 사가는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어벤져스 시리즈 2개에만 1조를 투자한 마블이라 과감하고 충격적인 변화를 채택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마블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DC의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곧 3.1절이라 대체휴일도 있어 유튜브 보기 딱 좋은 시기이죠. 이렇게 국가기념일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건 6.25 참전용사들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가의 도움을 받아 대우받는 분들도 계신 반면 안타깝게 그 어떤 대우도 받지 못한 참전용사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계 주요 외신들이 이 참전용사와 관련된 소식을 다루며 정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70여 년 전 태극기 사진과 함께 독특한 형식의 기사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기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던 참전용사에게까지 지원 소식을 알리고자 여러 한국인들이 힘을 모아 외신에 요청한 것이었고, 이에 감동한 해외 여러 국가의 외신들이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고자 나선 한국인들의 기사를 보도한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에선 수십 명의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암질환 치료 및 수술을 받았고, 에티오피아는 이를 미라클 코리안이라 부르며 신문 일면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한 것은 직원수 10명 남짓의 작은 한국 기업 인프레쉬였습니다. 인프레쉬는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지원에 더불어 국가를 대신해 해외 참전국에 선물을 전하는 등 국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죠.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이 모든 후원을 기업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보에 동참해준 한국인 이름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인프레쉬는 6.25 참전용사에게 후원되는 아주 특별한 태극기 키링을 출시합니다. 이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실제 태극기를 장인과 협업해 구현한 것으로 빛에 따라 서명의 굴곡이 보일 정도의 디테일함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가방, 휴대폰, 차키에 걸며 일상 속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키링 판매 수익금 일부는 참전용사분들에게 직접 전달되며 후원에 동참한 이들의 이름은 명단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후원 키링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